아까 선생님 우선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서현호 교수님을 이렇게 모셨는데 아시다시피 뭐 연의 전통 연의 쪽에서는 뭐 선생님을 모르면 아마 곤란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모셨고 또 저기 권호상 선생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음악계 좀 했더니 몸이 좀 편찮으셔서 그렇고 심우성 선생님도 모시려고 했더니 지금 여기 계세요. 심우성 선생님. 근데 정신이 좀 이렇게 오락가락하시고 내가 이런 정신은 못 가겠다. 이해를 좀 해라. 네, 하셔서 거기 앉으세요. 이쪽으로 앉으셔도 좋고. 그래서 그랬다는 우선 인원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세연호 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뭐 박수로. 네,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안 가면 어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구 교수님하고의 오랜 또 친분이 있고 제가 이 또 애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 일본에서 이제 교수를 2개 대학에서 했는데요. 주로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 기하학 관계 자료를 이제 주로 보고 또 그런 자료도 좀 수집하고 그래서 구중현 선생님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일본 기하학 쪽에 제가 좀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부여에서 기하학을 복원하려고 애를 써가지고 제가 한 2번 거기 가서 이렇게 자문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 군수가 바뀌니까 또 그게 안 되대요. 그래서 행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그 기하학을 공연하는 팀을 초청해가지고 구들의 나루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그걸 이제 제가 초청을 했는데 그때 일본 천리대학에 제가 근무를 했는데 그 천리대학에 아학부가 있습니다. 일본말로 가가쿠부 아학부가 있는데 그 아학부가 기하학 복원 작업을 해요. 일본에서는 대학에서는 유일하게 일본 천리대학 아학부가 그 작업을 하고 지금도 그걸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주로 일본 천황이 옛날에 있던 그 나라 지방에서 공연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백제 시대니까요. 그래서 거기하고의 교류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 아학부를 제가 있던 대학이기 때문에 그 지도교수 지금도 건재하고 계세요. 그 교수님이. 그래서 두 분에게 부탁을 했더니 정말 어려운 길을 왔죠. 왜냐하면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와서 한국으로 와서 그 버스가 여기 부여까지 와서 돌아갔어요. 그날 공연하자마자. 그 사람들은 버스에서 막 자면서 온 거죠.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뭘 하면 열정적으로 지금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일본 기하학을 복원하는 걸 하나의 사명으로 하고 있고 그때 그 기하학 복원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나 그 경과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간에도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제가 이제 관심 있게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저를 안내해 주신 오늘 그 역에서 오면서 말씀 조금 드렸지만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일본 천황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냐면 자기가 죽기 전에 공주의 무령왕릉은 꼭 보고 죽어야 되겠다. 이게 자기의 일생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내 할머니는 백제 할머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 일본 천황의 응접실에 들어가면 무령왕릉을 칼라로 찍어가지고 전면에다가 무덤을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면에 다 칼라로 다 이렇게. 왜 지금 일본 천황이 그렇게 무령왕릉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 하면 그거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일본의 황실이라고 하는 건 전부가 다 백제계입니다. 아시는 대로 백제의 후손이거나 또는 백제군의 할머니나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분들이거든요. 직계도 있고 반계도 있지요. 그건 뭐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본 천황실에서는 1년에 몇 번씩 지금 제사를 지냅니다.
지금도 일반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죠. 거의 다 비의로 돼 있어요. 비의, 알려지지 않는 제사. 근데 그 제사를 지낼 때 읽는 충문이 있습니다. 그 충문이 백제어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본 사람은 들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한국 사람은 그걸 들으면 절반은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충문을 그렇게 일본의 천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백제계가 만든 문화고, 그래서 일본의 고급 문화는 다 백제계가 이제 만든 것이고, 그 후에 이제 고구려가 망하면서 일부가 가고, 또 신라가 삼국통일한 후에 또 신라하고 교류가 돼서 이제 기록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있는데 제가 구 선생님하고 오래전부터 의논했던 거는, 왜 이렇게 중요한 문화에 대해서 공주는 가만히 있느냐. 좀 공주가 좀 일어서서 부르짖어라. 목소리를 좀 내라. 이렇게 자꾸만 얘기했던 것입니다. 예, 그겁니다. 뭐 간단해요.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 현지의 선생님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시면 이거 영원히 없어집니다. 못합니다. 이 복원 작업 자체도 굉장히 어렵지만 이거 한들 누가 이걸 계승하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시방마다 지금 자기 문화를 발전시키려고 애를 많이들 쓰시고 있는데, 공주는 재료가 넘치고 넘치는데 이렇게 공주라는 데가 이렇게 행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소리를 자꾸 내셔야 돼요. 내셔야지만 이게 발전합니다. 그런 점을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고, 구 선생님, 구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런 고전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은 구 교수님이 많이 업적을 내셨고, 또 책도 제가 다 읽어봤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조사도 하시고 자료가 많으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좀 성실하게 고증을 하시고, 저는 뭐 아주 소박하게 말씀드렸어요. 전에 다른 거 다 못하면 무령 제사라도 좀 한번 제대로 지내보자. 뭘 제사 하나 제대로 우리가 못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추모하는 사업을 하지 않고 그 문화를 어떻게 보존합니까? 맨날 무덤만 파가지고 유물만 꺼내고 그거만 자랑하고 말이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살아있는 문화를 우리가 자꾸만 계승해 가야지. 예, 없어진 문화 가지고 야 이거 뭐 향로가 좋다, 뭐 도자기가 좋다, 뭐 이 소리만 자꾸 해대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정신 문화는 다 없어지고 말이죠. 이상한 물질만 자꾸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뭐 감당할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좀 이런 걸 새로 또 시작하신다니까 굉장히 반갑고, 과연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하시면 저도 열심히 구경을 오겠습니다. 아주 참 감사하고 기쁘고 참 대견합니다. 정말로. 네. 이상 말씀이 되지도 않는 얘기인데. 오늘 선생님께서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시간이 좀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선은 제가 좀 아까 무용팀이 지금 한 팀이 아직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우선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기약에서 일본에서는 기약이라고 했고, 우리가 이 2000년도 넘어서서 여기 그 심우성 선생님이 이제 백제 기약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 여기 서경호 선생하고 최선 선생이 오태근 아니 여기 처음에 출간 초창기 오태근 선생이랑 그렇게 얘기해서 이 기약극하고 기약물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은 내가 보니까 가면극이에요. 왜 이렇게 가면이 됐는가 그랬더니 그 기약이라고 하는 게 아무 실체가 없어요. 근데 실체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가면이 나무 있고, 가면 장도 하나 나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교훈투라는 책이 나무 있어요. 그래서 교훈투를 중심으로 해서 엮다 보니까 가면극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불교의 극이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가면만 쓰고 하겠는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기 그 백제 궁중기약 내력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생각해 본 것이 이것을 이렇게 자신한 것이 서역의 불교기약이에요. 글로 앉아서 글로 볼게. 아니요, 일로 앉아. 이렇게 차이가 없어. 자, 그래서 순수한 불교기약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기약이라는 용어는 인도에서 바디아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그 법화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용어를 썼다라고 했는데 모두 다 거기는 이 불경에 나온 건 이 기약이고요. 그래서 여기를 세 개를 봐서 불교 기약이 순수한 거 무대도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됐고, 이제 미마디가 한 게 가면 기약이고, 근데 이제 백제 궁중 기약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는 7부기, 9부기, 10부기에서 연애 이런 쪽이 엄청나게 발달돼서 막 했어요. 즉위식이나 이랬는데 우리 백제가 고도로 발달된 나라인데 그러면 담로가 22개나 되고 어떻게 궁중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겠냐. 그래서 중국에서 했던 것은 적어도 백제에서는 했을 것이다. 이런 전제로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미나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삼국사기에 86자가 있는데 6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백제약이라는 말 빼면 석자 빼면 85자요. 85자인데 85자도 중국 책을 두 개를 보고 그냥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백제에 관해서. 그러면 백제에 관한 기록은 뭐 그러냐면 중국에서 사방학이라고 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그것들을 기록한 것을 모아진 게 소위 백제에 관한 기록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대 그런 걸 보고 우리도 이제 기록을 한 거고.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궁중기약도 옴니버스 그런 형태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선생 식사가 아까 얘기도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서 연극팀에서 우선은 서역 불교기약 안 왔네. 우리 목회장님 또 바쁜가? 그거 한번 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얘기 보세요. 근데 그 이제 계속 이제 기획하시고 만나서 이제 연구하시고 하시면서 그 이제 서역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많이 좀 생각을 하니까 더 많은 어떤 자문이나 이런 거를 더 해주실 거 있으면. 아니 근데 우선 만나야 하지. 만나야 뭐 자문을 하든가 뭘 하지. 근데 아까 얘기 나온 대로 이거 한 대로 이 경견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이게 아주 상당히 아주 그냥 놀랄만한 자료들이 있어요. 군왕 속에. 그래서 그것이 무대가 돼서 이걸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 순수 불교기약에 관해서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한 거.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이번에 제가 이제 여기서 그 교훈초를 갖고 했는데 일본 선생님이 하셨으니까 그 얘기만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뭐냐면은 미마지 가면에 관해서 오늘 특급 뉴스에다 이제 글을 이제 내려고 하는데요. 타구 오라고 했어요. 오에서 배웠다. 그런데 그걸 일본 사람들은 오국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오국이라고 번역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오악이라고 그랬어요. 또 오악이라고. 그런데 오악은 제가 볼 때 맞은 것 같아요. 오선 가고. 그런데 기약이라고 한 이유는 성덕태자가 이 기약을 키워줬는데 그때 법화경이 유행하던 시절이라 법화경에 기약이 나와서 그렇게 됐다. 이게 일본 사람들의 논리인데 그것은 터무니가 없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바디아인데 이 바디아는 산스크리트어거든요. 근데 법화경뿐 아니라 모든 경전에 그 4세기에 번역할 때 중국으로 들어올 때 기약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쪽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중국의 그 공백을 일본 사람 스스로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가 생겼고요. 또 가면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 나온 대로 호인형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남북조 시대라서 그때 그럴 수밖에 없고 거기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막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문방기, 상운계산, 가면극이 10여 종이 들어왔는데 일본에서 취급하는 건 난능화 하나 가지고 뭐 인도가 그랬는지 중국이 그랬는지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가면의 그 연구가 공백이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가면극이 그렇게 쫓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본 서기에 보면은 아까 거기를 보면 기약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그 사람인 무자가 되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열을 때 연극으로 봐서 극자를 빼고 무자를 빼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영국사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한국도 이규현 선생이나 해서 이런 걸 할 때 가면극이라고 아예 그냥 제목을 붙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 그 영향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한국 영사로 바꿨대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그 부학으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 이런 것을 우리가 일본 기약 연구를 할 때 이것이 세 가지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과제다. 이것을 잘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풀어서 이번에 백제 미마지 기약은 지금 여기 그 오태근 선생이 한 서경호 이번에 하는 팀이 기약 극을 좀 맡아서 담당해 주시고 우리 여기 최선 교수님이 오셨는데 기약 무 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커버를 하면 원래의 기약무라고 하는 것을 환원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일본에 이미 이거 많이 돼 있어요. 뭐가 돼 있냐면 무학이라고 하는 걸 보면 좌무가 있고 우무가 있어요. 당나라 때 것이 있고 고려구려학이 있는데 요놈하고 이렇게 잘 조화를 하면 재밌을 것이다. 근데 아직 우리가 초창기라 그런 순도는 높지 못하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춤에 관한 얘기 여기서 좀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궁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됐나? 궁중에서 아까 알다시피 그 남북조 시대에 가는데 우리 백제약을요 7번이나 수입을 해갔어요. 중국에서 수입을 해갔는데 보통 우리 사람 생각할 때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것으로 생각해. 그런데 아니요. 왜 그렇게 그러냐면 중국 사람들은 세계를 경영한다는 차원에서요. 동서남북, 동이, 서융, 북쪽, 남만 이런 쪽의 음악을 꼭 수집해가고 그것을 발표를 시켰습니다. 그때 나온 고국 백제 자료요. 그때 자료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오는데 후선무는 수양제가 칠북이 정하고 즉위식 할 때 백제 후선무를 불러다가 초청했어요. 남만이랑.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읍사 그것이 계속 전승되어 오거든요. 고려 때. 그러다가 이제 조선조에 오면은 정읍사가 불고라고 하는 북춤으로 이게 등장해서 나중에는 요 근래 기악곡으로 수제춤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백제의 가닥이 쭉 잡혀 나왔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러고요. 또 그 끄트머리 그 하나는 일본 사람이 자꾸 미마지라고 하시는 미마지가 그 한국 사람이 아니고 뭐 저기 고승이기도 하고 뭐 어쨌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일본 사람이 연구하는 데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612년에 거기 이거 가려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중국에 어떤 아까 가면극이 있었나 10여 종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혀 관찰하지 않고 일본 사람이 논의를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그 논의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음악사도 그렇고 연극사도 그렇고. 그래서 미마지가 가서 중국에 가서 그 공부한 내력을 가지고 우리 그 소교수님 팀에서 그것을 좀 해가지고 하는데 또 뭐가 있냐면 산유화가라고 있어요. 여기 저게 산유화가가 있는데 그 산유화가를 보면 백제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백제 거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백제 거라고 되어 있다는 근거가 없어요. 근데 증거문헌 미고에 보면 후정화와 같다 이렇게 됐어. 저기 그 3층으로 가세요. 예, 예. 그 저기 후정화가 후정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후정화가 바로 뭐냐면은 이 저기 기약이에요. 그때 이 백제 소위 기약이라고 하는 그게 오성가구요. 오성가구 대표적인 거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복원해보자 이제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백제 놀이가 있는데 백제 놀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바둑도 있고 무슨 저포도 있고 뭐 쌍욕도 있고 무슨 뭐 이런 거 이 저글링이라고 공구 지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임금 앞에서 백제 임금 앞에서 한 번쯤 보여줬을 거예요. 담로들이.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만들어서 해보자. 그래서 우리 저 충북대 피원석 교수님 팀을 처참 청주대 그래서 연구과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게 전체의 내막인데 오늘은 이게 자문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고 이 저 무용팀의 우리 박숙자 교수님이 또 오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거기에 관해 아까 무용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아시다시피 무용이라는 이 춤동작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무보가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동작을 했을 거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무보가 있거나 벽화가 있거나 어떤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근거하에 재작년에 이제 호선무라는 춤사위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라는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다가 도낭벽화에 나오는 이제 그 춤사위의 어떤 특징과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불교 쪽의 예술이기 때문에 불교의 이 저글린 호선무나 이런 것들이 손동작, 선 뭐 이런 긴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인데 그런 춤 동작을 뭘로 근거로 할까 하다가 불교에서 말하는 손동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손동작을 기본으로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이제 안무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확한 어떤 동작이 전해져 내려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떤 정서를 담고 있었는지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우리의 기질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결국은 음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음악이 어느 정도의 템포였고 어느 정도의 느리기냐에 따라서 또 역시 춤동작이 달라질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근거해서 춤동작은 결국은 창작 아닌 또 하나의 창작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중요한 것은요 기약이라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저 교훈초에 무슨 음악을 썼다고 나와 있어요. 악기는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악기를 가지고 할 때 피리가 대장, 지금도 국악에서는 피리가 대장입니다. 그 향악에서 향악 피리가 대장, 당악 피리가 대장 두 가지 큰 곡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 있고 그 다음에는 북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이게 뭐요 저 바락, 거기는 동발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돼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어도 여기 그 출 때는 기약을 교훈조 출 때 그것은 적어도 배경에다 깔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아까 이제 춤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 춤도 마찬가지예요. 춤이 뭐가 있어서 다 사라졌는데 그래서 이제 음악이라든지 얘기하고 악기도요 다 음악이 없어서 곤란해요. 그래서 오늘 사무국장도 지금 몸이 편찮아서 못 오셨는데 중국에서 악기를 구하면 구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 악기를 그에다가 하고 아까 그 여기서 후정화라고 하는 것이 참 경극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뭐 몇 개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를 구해 오셨어요. 우리 송 교수님이.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음악을 바탕으로 하고 여기도 후선무도 그런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 쓰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춤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아까 생각이 그 박동진 선생도 옛날에 그러시던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판소리를 만드느냐 그 다음에는 곡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거꾸로 작업하거든요. 음악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다가 춤사위를 맞추는데 그것은 좀 제가 볼 때는 문법적으로 순서로는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부 선생님도 기다리신다니까 아마 선생님 오신다고 그랬거든.
권우 선생님이라고 오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보고 싶겠지 뭐. 그래서 오신다. 하여튼 제가 생각에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날 이제 팡파레를 울려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상설 공연은 처음이잖아요. 간단한 뭐 오래 하면 그런 거 재미가 없고 그래도 뭐 시작을 한다 뭐 이런 것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때 뭐 선생님도 특별한 욕심 오셨으면 좋겠고 와서 이렇게 거기 하는데 또 산 증인이시거든요. 우리 세연님. 그래서 거기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까 이제 이 문제 하나 하고요. 이제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까 얘기 나온 대로 가능하면 지금까지 이런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여럿이 10분 있다 저기를 해서 그런 저기가 없어서 우리가 이제 다 만들어서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일본에서도 음악이 없어서 아주 낭패인 모양이더라. 그리고 그 악이라고 하는 게 나는 뭔 줄 알까? 악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궁중악을 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 내가 읽은 책은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연극사 거기를 읽어보니까 거기서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연희악을 악이라고 해서 중국과는 다르다 이렇게 썼더라고. 그렇게 들은 거 맞나요? 그러니까 예. 다른 뜻으로도 쓰이죠. 예, 거기다 그렇게 썼어. 그분은 중국과는 이건 다른 용법으로 썼다. 이 연희로 썼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연희라고서는 왜 궁중악을 하나 그랬더니 연희악으로서의 기약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저기 차관점이 든 게 저 일본 그 가면 계약의 차관점이 된 게 일본에서는 연희악으로 이제 간 거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불교학도 이번에 회복하고 백회택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일본에 연구해 놓은 것을 우리는 수용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애쓰셔서 하신 건데 우리가 뭐 다르게 뒤집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그대로 가는데 우리는 순수한 불교 거 하나 그거다 첨가하고 거기다 궁중에서 했으리라고 생각하는 궁중기야. 그러니까 그 남북조 시대에 뭐가 있냐면요. 백제 때 것이 북주에 가서 칠북이가 됩니다. 국기가 됩니다. 국기. 그래서 국기가 서량악이 돼요. 그래서 이해구 선생이 이상하게 생각하셨어. 왜 서량악의 악기하고 고구려 악기가 똑같은가 일치하는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백제악하고 고구려 악이 가서 그 북주에 저희가 돼요. 국기로 나라국자 기획기자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서량악으로 돼요. 그러니까 서량악이 바로 백제악이라고 백제악 고구려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보강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보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최선 교수님께 말씀드린 건데 지금 네벌을 부탁했는데 백제 때 무용수들이 입었던 것이 장보관을 쓰고 붉은 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붉은 치마와 적삼을 입고 이렇게 되고 신발은 가죽신을 신었다. 이게 나와요. 삼국사기에.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좀 한번 해보고 돈이 여유가 좀 있으면 여기서 하는 사람들은 장보관을 좀 가격이 좀 덜 되면 그냥 그게 하는 사람들은 장보관을 다 씌우고 싶어요. 한번.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데가 없거든. 그래서 제가 아주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요. 제 그 국가적으로는 제 4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이게 큰 틀로는 그리고 이 지역으로는 뭐가 되냐면 궁중문화, 백제 궁중문화를 한번 살리고 싶어요. 제가 볼 때. 그 중에서 이번에는 무형문화, 이게 무형문화니까. 그리고 다음 한 축에는 유형문화가 무형왕릉에 무진적에 있거든요. 그놈 가지면은 백제 그래도 궁중문화가 신라라든지도 거의도 제가 볼 때는 자신 있게 궁중문화를 지금 못 내서 우리가 궁중문화를 내세우고 있는 데는 조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백제의 궁중문화를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살려보자. 근데 이번에는 무형문화다. 그래서 기약이다 그게.
이렇게 지금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그러면은 내려가시죠. 내려가서 식사하면서